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오늘 펼쳐주실 세 분 역시 모셨습니다. 서가번,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역시 정치권에는요 다양한 이슈들이 가득했는데요. 이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들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게 유일한 갑질한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당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를 걷어차고 국회를 파행시켜버린 이 작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게 됩니다. MBC와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법사위발 여야 대치 2월 임시국회 영향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대정부 질문까지 순탄하게 진행됐는데요. 이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평창올림픽은 이제 오늘 개막식 하는데요.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그 채용 비리 수사 의혹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퇴장을 해버렸죠. 권성동 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보이콧하자 그랬는데 다시 오늘 풀었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의혹이 동시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도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사 외압에도 외압을 넣은 의혹이 있다. 이 두 가지 다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의혹 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이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인자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퇴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파행으로 치닫게 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금세 또 전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을 했다가 자유한국당이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슬그머니 다 복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법안 심사만 안 한다. 뭐 이런 좀 옹색한 또 그런 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여야가 뒤바뀐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여야가요?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어. 국회 안에서 싸우는 게 가장 이 파워풀하거든요. 힘이 있는 그런 투쟁이 될 수 있는데 법사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거는 야당 시절에 하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모르겠습니다.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상임위 전면 보이콧 선언했으면 적어도 며칠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그래. 뒷심이 물러서 어떻게 제1야당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 선언을 했을 때는 그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권성동 위원장이 이건 분명히 그 명백히 의혹이 없다. 그리고 결백하다라는 네. 것을 주장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강하게 이제 그 브레이크를 건 것인데 슬그머니 또 다 풀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내부에서도 이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네. 이게 일세불란한 무슨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 불신만 더 이제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네. 아 금세 처리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구나라는 또 오히려 의혹을 더 한층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양당 모두 그런 생각이 좀 일단 안타깝고 들었습니다. 답답하시다 그랬 답답하죠. 강원랜드 사건 이거는 지금 청년님 잠깐 예. 시청자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설명할게요.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거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뭐 세련되고 또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역할들, 원내 역할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랜드 취업 비리
문제거든요. 강원랜드가 아니고 취업랜드라고 아 그래요? 얘기할 정도로 518명을 뽑는데 518명을 뽑는데 95%를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사 청탁한 명단이 이 컴퓨터에 다 들어 있는데 네. 예, 이 숫자가 120명. 네. 120명이 청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권성동 의원이 11명,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이 그건 한 100명 가까이 청탁을 했는데 46명. 아직 그거는 의혹이죠. 예. 거기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예. 그 파일에 들어있다고요? 파일에 들어 있다고 검찰 발표인가요? 감사원 결과?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네. 문제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사위원장인데 이 춘천지검의 안미연 검사가 이 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 수사 외압을 행사를 해서 수사 사건을 인계받은 2달 만에 지난 4월에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하고 그지 안미연 검사가 그걸 폭로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압이 있었다. 예,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 대상에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 라고 이제 안미연 검사의 주장이죠. 지시했다고 안미연 검사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춘천지검에서는 검찰에서는 반박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빼라 증거들을 이랬다는 건데 결국 현직 검사 그 구체적인 파일이 있고 인사 청탁을 한 파일이 있고 수사 검사가 구체적인 이 정황들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 내용들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거는 법사위원장이 소관 상임이잖아요. 검찰에. 그렇죠. 검찰 소관 상임인데 그러면은 이 건이 피해 당사자고 본인이 나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이제 안미연 검사를 고소까지 했다는데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직을 잠시 내려놓고 조사받아서 무혐의 처분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이 국회에 엄연하게 이 상임위 배정도 재책 사유가 있거든요. 자기 그와 관련된 이 분야의 상임위를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이 그냥 그걸 인정해버리면은 또 별개일 수 있어요. 수사 받으면. 그런데 본인 검사와 그다음에 구체적 증거와 또 검사가 외압 폭로한 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알겠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가서 알겠어요. 아니다라고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 주장은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걸 마치 갑질을 하는 것처럼 알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 아니에요. 거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예. 사퇴하라는 민주당 측 주장은 그러니까 그 법사위의 소관 상임위가 검찰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죠. 그렇기 그렇지 않아도 때문에 외압이 지금 외압을 행사했는데.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는 네. 법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안미연 검사가 TV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지금 현재 검찰이 어느 정부의 검찰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안미연 검사가 주장했지만 지금 바로 권성동 의원은 고소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제말 들어보세요. 아니고 아니, 말 대한민국의 검사입니다. 아니면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 지금 보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검찰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검
대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압이 있었냐 없었느냐는 검찰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미영 검사가 본인이 외압을 받았다고 하면 외압을 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부탁받은 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검찰 내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권성동 의원이 저는 만약에 취업 청탁을 했다면 네. 당연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판받아 마땅하고 법적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은 기소도 저는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데 과거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재판 받는 사람도 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말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의혹 때문에 이름은 실명 안 되겠으나 네. 그렇다면 이런 관행을 국회의원들이 없애는 데는 저는 일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이 기소도 되지 않았고 권성동 의원이 정말 취업 청탁을 직접 했는지 여기 가담했는지에 대한 어떤 검찰이 혐의도 지금 이야기 안 하는 상태에서 보도됐다 또는 뭐 이런 주장 때문에 법사위원장 그만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지금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그리고 네. 법사위가 어떤 데입니까? 모든 법안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상원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권성동 사퇴하라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예. 저는 물론 퇴장을 한 이유는 뭐 진정성까지 내가 염려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많은데 가장 극단적인 퇴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이콧이나 퇴장은 힘이 없는 야당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아, 예. 그런데 여당이 본인들이 그러면 지금 입법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내놓고 법사위의 위원들이 퇴장을 해버렸다? 저는 이거는요. 일단 방법상 첫 번째 권성동이 일단 불법을 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안미영 검사 말이 맞는지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말이 맞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네. 여당이 아예 퇴장을 해버렸다는 건 저는 굉장히 경솔한 것이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개혁 입법하다고 많이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법사위에서 처리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일단 이 방법도 저는 아주 악수를 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권성동 의원 개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는 권성동 의원이 죄를 졌다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적 절차가 시작도 안 됐는데 마치 범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저 청탁을 했다는 파일이 들어있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파일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에 의하면은 두 번째로 법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증거 목록을 삭제해 주라 그랬고 또 이 그 춘천지검장이 이 종결 처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수사검사가 폭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법사위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져서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습니다. 받지만은 그 사람이 내 파일 삭제해 주라, 내 증거 삭제해 주라, 또 종결해 주라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자기건에 대해서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 단순한 위원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본인의 건을 가지고 그렇게 외압을 행사해서 지금 무마를 했다라고 지금 그 안미연 검사는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 알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또 그 외압을 행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니 당신이 얘기했듯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게 사건 종결될 때 위원장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아무리 여당이 여당이 국회에서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여당 아니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의석수를 갖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권한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소의 여소야대 전국에서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라는 이 권한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 많은 입법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기야는 본인이 이런 본인 건을 가지고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관련돼 있으니까 채책사유에 해당된다.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법사위가 계속 복귀해라. 이 얘기죠. 물론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그럼요. 법사위 파행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네. 법사위 지금 통과해야 될 법률이 뭐 100,000건이나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럼요.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없었죠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법사위발 파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 강원랜드 청탁 비리 채용 비리 사건이 예. 2012년하고 2013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네. 이 채용 비리가. 그러니까 MB 정권 말기에서 박근혜 정권 초기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파일에서 그러니까 강원랜드 사장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 인사 채용 비리가 엉망이어서 조직이 엉망이어서 통째로 그 파일을 제출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는 안비영 검사가 2월 4일 날 이제 폭로를 한 거고 그게 이제 합쳐진 사건이죠.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당시 2012년 13년에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전현직 지금 이제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습니다만 7명이 연루가 됐다는 거죠. 글쎄, 그랬다고 게다가 청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지금 이제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검찰이 조금 뭉기적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첫째 듭니다.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폭로를 했을 때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메일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시인하고 실토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염동열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아무런 지금 검찰의 액션이 없는 거죠. 연동열 의원은 법사위가 아니죠? 법사위 아니죠. 아니건 뭐 법사위이건 간에 하여튼 간에. 같은 의원 신분으로서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청탁을 한 거는 맞다라고 이제 의혹은 똑같은데 그래서 법사위원장 눈치를 검찰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건 누구건 또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왜 이거 명확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뭐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권성동 의원의 위원장의 경우에는 의혹 제기만으로 이럴 수 있는 것이냐. 난 결백한데라고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안면 이 검사가 서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의정부지청에서 지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네.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이런 거를 폭로하는 것이다라고 또 이제 뭐 통비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러면서 예. 또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안면 검사와 권성동 위원장의 무슨 대립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검찰이 권성동 위원장이 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 현재요? 그렇죠. 대검에서도 그런 바 없다, 외압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춘천지검에서도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 외압을 느낀 당사자인 검사가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권성동 위원장도 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또 그런 위원장 제척사에 해당되는 위원장 밑에서 우리 함께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퇴장하고 그래서 저는 정권 차원에서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민주당의 보여지고요. 이게 아니,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도 말씀하시죠. 예. 첫째, 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도 검사 출신입니다. 자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나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크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금 조용히 묻힌 것처럼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 기소 안 됐습니다. 네. 측근 들어가겠는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 비슷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라면 자 우원식 원내대표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그러면 자 힘이 있으니까 검찰이 눈치 보느냐? 이것도 지금 기소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은 유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를 사퇴해라. 그럼 나도 사퇴하겠다. 그렇지만 권성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아니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소환된 적도 없고 만약에 문제 있다면 지금 두 분 말씀이 맞다면 저는 이건 검찰의 문제입니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검찰 적폐한다고 해서 지금 뭐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검찰 내부가 먼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안미영 검사가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또는 검사가 검사의 입장에서 받았던 어떤 그 직무를 갖다가 이렇게 폭로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은 받고 이 말이 맞으면 검찰 간부가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내부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을 갖다 바로 다이렉트로 법사위원장 물러나라? 저는 이게요 한참 여러 단계를 지금 넘어선 주장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야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기억에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에 정말 유명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예. 서비스 발전 뭐 기본법인데 이걸 갖다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든 말든 법사위원장 이거로 안 했습니다. 뭐냐면 들어보세요. 그런 정도. 박영선 들어보세요. 의원님은 본인이 무슨 수사를 받고 또 외압을 아니, 제 행사해서 말씀 자기 들어보세요. 증거를 빼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예. 그래서 원래 야당이 맞습니다. 아니 예. 제가 지금 그 말 합니까? 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할 때는 그 정도로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원이다. 예, 이렇게 상원이라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법사위에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법사위 때문에 통과 못한다고 지금 여당은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야당 시절에 그분들은 어땠는가? 지금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도록 지금 19대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의원인데 어쨌든 간에 여당 의원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만약에 권성동이 아닌 제2의 또 다른 분이 온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이라는 것은 또는 관행이라는 것은 꾸준히 일어난 전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당 의원들이 기소도 안 됐고 검찰 내에서 처리도 안 된 상황을 갖다가 방송 한번 안면검사 얘기만 딱 듣고 법사위원장 물러나시오. 저는 이런 식의 그는요 만약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다음 야당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여당 이런 야당이 식으로 문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닌다고 진의원님 여당 야당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법 47조에 상임위원으로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법사위원장뿐만 아니고 그렇죠. 법사위원도 이 재책사유에 해당된다라고 국회법 48조 7항에 들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판단을 누가 합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당 위원장이 무슨 뭐 법률 심의를 그러니까요. 지연시켜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권성동 위원장이 미워서가 아니고 아니, 그만큼 중요한 권성동 자리라는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권성동 위원장이 본인의 사유로 지금 그 명백히 파일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수사를 보도가 됐죠.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현직 검사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이 증거를 빼주라 뭐 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그걸 어떻게 문제 합니까? 제기를 아니, 서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민 검사의 주장이지. 아니 예. 진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예. 이 사안이 규명될 때까지 잠시라도 자리를 비켜놔라. 그러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에서 누군가가 하겠죠. 그 얘기를 가지고 막 핏대를 올리고 그럴 필요가 핏대 올리는 전혀 게 없는 아니라.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취업 문제입니다. 중요한 청년들의 실업난이 이렇게 예, 크고 이 취업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심각한데 지난번에 남북 그 단일팀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할 때 우리 젊은 이 30대들이 분노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그간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결정을 해서 단일팀을 만들어버리면 그들이 받고 공정하지 않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518명을 뽑는데 95%를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당시에 네. 대부분의 여권 사람들의 청탁에 의해서 명단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염동열 의원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40 몇 명, 예. 그다음에 하셨던 권성동 의원 몇 명 아니, 이렇게까지 하셨던 얘기죠.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알겠어요. 좀 얘기를 이 취업 문제를 이렇게 가면서 이걸 넘어가죠. 갖고 자, 지금 막 아니라라고 아니 우겨버리면 짧게 제가 반박을 우리 드리는 게 국민들이 왜냐면 이게 분노하죠. 염동열 권성도 의원의 짧게 반박하시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이 조사를 받고 아니면은 다시 위원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권성동 의원이 지금 그런 검찰 거잖아요. 조사를 거부한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외압을 행사했잖아요. 그게 외압 그 행사인 게 문제죠. 증명돼서 지금 서 아니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너무 의혹을 받고 아니, 있으니까 그거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의혹이 아니라는 걸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죠. 서 의원님 예, 삼권 예. 분립이 뭡니까? 진짜 검찰이 기소도 아니고 또 하나는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결도 안 나는 상황을 두고 지금 서 의원님이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치 권성도 의원이 외압을 가했고 취업 청탁을 했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제 지금 말씀 들어보십시오. 폭로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단계가 저는 제 예. 생각처럼 만약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이 정말 이렇게 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저는 처벌받는 건 당연하고요. 저도 분노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가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또 하나는 권성동 의원 소환했으니까 지금 외압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검찰 내부의 일인데 지금 검찰이 진도가 안 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과거에 법사위에 있었던 당시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법사위에서 계속 일했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그분들은 외압을 있음.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외압을 어떻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아니, 누군가가 아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전 본인의 의원님께서는 문제를 갖고 말씀이 잘 안 현직 되고요. 검사가 서 의원님, 기준은 외압이 있었다라고 기준은 통보를 해서 일정해야 그런 됩니다.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말씀하면 아닙니까? 자, 두 분 말씀 알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법사위가 상당히 야당으로서의 국회에서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발끈해서 상임위 보이콧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상임위 보이콧도 정확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니 팩트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임위 보이콧 아니고 법사위가 못 열리니까 법안 심사 소위 각 상임위에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거다고 했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기재위원 열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알겠어요. 지금 12일 날 법사위 참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어쨌든 하여튼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권성동 의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주장을 누가 한 걸 하느냐 갖고 그냥 말이에요. 국회까지 보이콧을 해버리고 권성동 이렇게 하는 의원이 게 하여튼 문제가 그 아닙니까? 며칠 전에 실검 1위로 올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싹 나가버린 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 공세로서의 성공한 측면도 없잖아 있다. 뭐 이렇게 이건 정치적 그러면서 공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강원랜드 네. 사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된 측면도 없잖아 있다. 뭐 이 알겠습니다. 취업 비리 문제는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하고 누구도 있잖아요. 예외 없이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안 해요? 지금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안 하고 중단 검사장이 지검장이 중단 수사 종결 처리까지 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예. 양부남 이 제대로 검사장이 해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 그 위원장으로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법사위 문제 있잖아요. 이게 결국 상원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법사위 갑질 방지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법사위 자체를 그렇게 좀 바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한 사항이고요. 네. 지금 권성동 위원장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만둬라 위원장 자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권성동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도한 그렇겠죠. 요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 이제 한 3개월 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이에 누구를 내보내고 누가 또 새로 들어오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서도 조금 무리하다. 이렇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는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생긴 거는 2대 국회에서 이 법사위의 어떤 이런 역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냐면 자구수정하는 것, 네. 각 상임위에서 검토되어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내용을 보는 건 아니죠. 자구수정이죠. 그렇죠. 자구수정과 법률적인 법체계. 문제를 네.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법사위원장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굉장히 센 편이고 그 당시 어떤 위원장이 맞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원이 맞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법사위에서 쥐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로 못 가는,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하고 여당은 서로 역지사지 해보자. 여야가 바뀌었으니 뭐 이런 얘기도 왜 야당 때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여당 때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제 기억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하도 법사위원장이 이걸 쥐고 이러니까 이 상임위에서 꼭 통과시켜야 될 의원들의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불만이 굉장히 표출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명을 제가 예.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한 700여 건이 계류돼 있다고 그러던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 간에 서로 역지사지도 할 필요가 있지만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 왜냐하면 예. 상임위에서 다 합의가 되고 통과된 법안은 이게 빨리 좀 신속하게 글쎄 이 말이에요. 본회의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타 상임위 의원들은 이를테면 제가 행안위를 했을 때 문광희 소속 의원들은 저희 법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회의장 안에서 김 의원 이거 통과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의원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임위별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들은 가급적 법사위에서는 좀 신속하게 보내주는 게 네.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뭔가 야당에 대한 길들이기 같은 것이 검찰 개혁과 동시에 그게 아마 민주당의 노림수가 아니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거네요. 그죠? 개선할 법사위에서 필요가 예를 들면 있죠. 제도적으로라기보다도 제도적이라기보다도 그 관행을 지금 잘못 잡아갔던 그게 거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정치적인- 아니요, 제도적으로는 잘 돼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돼 있어요? 체제 수정, 자꾸 체제가 수정. 틀리거나 자구 수정이나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뭐 이런 정도의 그 심의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법사위원장이 네. 야당 묵신이가 항상 그 정치 지나치게- 공세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그거? 예, 그렇죠. 정치 월권- 공세하면서 월권적 아니, 심의가 돼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알겠어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박영선 법사위원장 알겠어요. 시절은요 정말 대단히 고선동 위원장은 안 했어요? 아니 그건 뭐 약과고요. 그래요? 제 말대로 그때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민주당조차도 법사위원장을 무서워가지고 그 대단했기 때문에 전에 들어보세요. 법사위원장들은 그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영선 당시에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여론조사에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91%의 바꿀 필요가 국민들이 있겠네. 예. 국회 무능하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3년, 14년대 박영선 법사위원장 때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우리가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현실이니까. 하여튼 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도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죠. 잠깐 법사위에서 한 700여 건 매주 계류되는 거 법사위예요, 그죠? 매번 상임위 세 번- 때마다 법사위에서 아니, 이렇게 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 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치 공세하고 결합되면서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고.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주제 더 얘기할 거 있는데 좀 하여튼 두 분이 너무 많이 말씀하셔갖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개헌 자문특위 특별위원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 30여 명의 어떤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과 세계적인 기준이지. 본건은 문재인 개헌 저지의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본건은 국민 개헌으로 저항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종식시키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개헌의 주도는 국회가 해야 합니다. 저항적 대통령제가 종식되는 내용으로 그리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 개헌안 발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소모적인 정치 공세와 정쟁 시도를 중단하고 개헌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개헌 부분입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이 폭발적인 주제인데요. 이 개헌 열차 시동거는 정부 여당 그리고 국회 개헌 논의가 과연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국회에서 이가 안 되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당이 말씀해.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모든 당 후보들이 네. 홍준표 후보, 뭐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발의하겠다.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헌법이 87년 헌법 그 헌법의 개정의 필요성들은 뭐 정치권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압도적 다수의 네. 국민들의 의견 의사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이 지난 1월달 시정연설에서도 국회에 오셔서 취임식 때도 그랬고 취임사 때도 그랬고 신년사 때도 그랬고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서 발의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국회에서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준비가 안 되면은 대통령 안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빨리 해라.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도 그러고 지금 6월 개헌이 이 정치적 그 논리로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저 6월 개헌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저 대통령께서는 또 민주당 여당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안으로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그 정책기획위원회에 준비를 시켰고 어제 정혜구 정책위원장이 이 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참여 개헌이라서. 국민참여 개헌하겠다 준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걸 가지고 정치 논쟁, 이 개헌안을 가지고 정치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여야가 각당 안들을 내서 빨리 안들을 내놓고 거기서 논의를 내서 네. 논의를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개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개헌 약속을 해놓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또는 국민들이 그 반대에 의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어떤 핑계를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반대를 해서 네. 못했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이 정권 초에 이 레임덕, 이 조기에 레임덕이 온다는 이유로, 네. 그다음에 개헌 정국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약속이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이 공약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고 또 그 그래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서 의원님 지금 말씀-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이번 아니면은 결국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도 서 같이 의원님,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문재인 예. 대통령의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87년 체제 개헌이 87년 체제 헌법 체계 이것이 바뀌어야 사실상, 된다. 예. 그러한 의미신데 그러나 이제 개헌 둘러싼 두 가지 쟁점이 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개헌 시기. 두 번째로는 이제 권력 구조 문제예요. 대통령 중임자라고 정혜구 박사님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단 그 대통령이 개헌을 빨리 하고 있다는 그 뭐 진정성은 제가 의심하지 않지만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개헌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인데 지금 저는 뭐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장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개헌 불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쇼다. 그다음 이정미 정의당 대표조차도 네. 대통령 개헌안을 먼저 내면 국회 추진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 말이 정말 진실이라고 보는데 네. 자 1월 달 신년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개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고 네. 같은 맥락에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네. 정세균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권력 구조를 담지 않은 개헌안은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게 정세균 의장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요?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전 원내대표조차도 네. 야당이 논의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안을 단독으로 발의하는 것은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뭐냐면 민주당도 일부 또는 국회의장조차도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왜 그러면 다른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우려를 표하냐. 첫째는 자유한국당의 그 장제원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관제 개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이 국민개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혜구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특정 성향이 있는 교수입니다. 뭐 정치학 교수로서 그 뭐 능력이나 명방을 저희들이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이 든 책을 여러 지지자들하고 공동 저술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위원장에 대해서 개헌안을 만든다. 저는 이것도요. 어떤 분들이 여기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국민 일반이라기보다는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한 안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간에 다 생각하는 권력 구조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나와야지 저는 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자유한국당을 한번 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는 나오고 또 여기도 바른 지금 이제 국민의당도 막 갈렸지만 새로 생기는 정당들이 3월까지는 안을 내가지고 저는 뭐 대통령 안도 좀 좋고 한번 합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저도 서가는 말씀처럼 저는 개헌은 빨리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권력구조 알겠어요. 말고도 뭐가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을 걸릴 것이다. 다만 이제 각 당은 각 당의
개헌안은 내놓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헌안을 어차피 뭐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3분의 1이 찬성돼야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국회에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네. 개헌안에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18대부터 얘기했던 것 같고 작년에도 있었고 17대부터 그런데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쉽지 답답하니까 않다는 거죠. 예. 빨리 해야 되니까 또 놓치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압박용 카드로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예. 보여지죠. 제가 네. 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일단 국민의당은 이제 뭐 바른미래당, 미래당 당명도 못 쓴다고 하니까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으로 이제 다음 주면은 뭐 그 두 개 당이 다시 이제 탄생을 할 텐데 네. 민평당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궤를 함께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누가 개헌안을 발의를 하건 정부안으로 대통령 정부안으로 나오건 국회에서 발의를 하건 결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개헌 저지선 100석인데 117석 무조건 지금 반대하겠다는 거죠. 지금 같은 추세로 몰아붙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리고 정책개혁위원회가 3월 중순에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쨌거나 그 바람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설 전에 개헌의 방향은 좀 발표를 하고 당론을 정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그리고 정도로. 설 지나서 대국민 토론을 통해서 2월 말까지는 안을 내겠다. 저 이 정도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꿈쩍도 안 하면서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그 개헌이 이루어지면 한국당에게 선거구도가 불리하다랄지 이를테면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권력구조 개편을 빠진 채로라도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잖아요. 비판과 동시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국당의 안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굉장히 말문이 막혔던 게 사실인데 대통령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가 결과적으로 과연 개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국당이 그 표를 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면피용으로라도 한국당은 지금 안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씩의 어떤 변화가 이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로 네. 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굉장히 시기를 많이 늦었죠. 2월 달에 이미 개헌안이 조금 여야가 합의안이 나왔어야지 맞는 것이고 국회 안에서 상당 부분 논의의 진척이 있어야만 6월 개헌이 가능할 텐데 여러 가지 기대 난망이긴 합니다. 실제로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자유한국당 당론을 내놔라라고 사설에서 지적을 했겠습니까? 다행히 만시tan의 감이 있지만은 3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했으니 두 말씀대로 그러니까 두 말씀대로 어쨌든 그나마 이렇게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구조 빼고 가겠다는 게 권력구조를 빼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당의 정당에서 각 당에서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그 합의될 때까지 그건 그대로 가고 나머지 권력구조만 나머지라도 갖고 논의를 우리는 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였지 그 뭐 불완전안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국회에서 논의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 그 개헌이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통령도 그거를 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를 그러니 대통령도 그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청와대 대통령 안으로 하나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행히 그렇게 각 당이 민주당도 지금 안을 마련했고 자유한국당도 3월 말까지 낸다고 하니 나머지 당들도 안들을 낼 거 있으면 내고 없으면은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해서 실제로 지금 지난 그 18대 때도 해왔고, 네, 알겠습니다. 국회 또 18대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 정세균 의장 들어서서 국회 개헌하자마자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 지금까지 충분히 내용들은 논의를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들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서로 합의하면은 논의하면은 뭐 충분히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는 안 해. 그거는 청와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그냥 그 뭐 예를 들면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 그렇죠. 29 고스트라도 그러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할 거냐 아니면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 할 거냐 이 문제는 있죠. 그거 갖고 국회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각 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면 되는 논의를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완성되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은 그렇게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저 분권형 대통령인데 어떤 분권형 대통령인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4년 중임제로 나왔는데 그 4년 중임제여도 역시 민주당도 4년 중임제지만 그 안에 분권형 요소가 들어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정도 당연히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안들이 어떻게 안으로 담아져서 나올지는 이제 당에서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권력 구조에 대한 안은 뭐예요? 4년 중임제. 아니 그거는 권력 구조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지방 분권형 지방 분권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서 총리의 권한을 또는 총리의 임명권을 어디서 갖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내용들은 각 당이 마련한 안 가지고 어쨌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논의를 해보자. 또 합의를 뭐 그런 거예요? 해야 될 지금 사안이고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전혀 분권형 대통령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거는 지금 안들이 다 마련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요,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민주당이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보십시오. 정책기획위원회에서 3월 중순에 개헌안을 마련을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권력구조 부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당연히 들어가 있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나올 게 뻔하죠. 지금 흘러가는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중심제에서의 중임제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 중심제의 4년 중임제.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저희가 박근혜 이명박 거치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쳐보기 위해서 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렸기 때문에 잘해보자는 거 그런 의미에서 개헌하자는데 찬성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대통령 4년 중임제다 그러면은 8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국민들이 선뜻 찬성하겠습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국민들의 야당 시절하고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에는 역대 4년 중임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뭐 본말이 전도됐다 뭐 이 얘기들은 서로 각 당 각 당에서 그 취향대로 또 원하는 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분권형 지방자치 권한을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 분권을 하겠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실제 민주당 안도 그렇게 당길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총리의 권한을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총리의 권한이라는 게 결국 지금 현행 헌법에도 총리는 분권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그래. 그러면 임명을 그러면 뭐 국회에서 아니 다르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 있어서 실제로 책임 총리제의 책임 총리제 역할들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총리의 책임의 문제라든지 분권형 요소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각 당이 서로 그 안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자.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하나하나 안들을 가지고 지금 뭐 축소심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분산시키자는데 지방분권 이야기하는 건 저도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분권은 헌법을 안 고치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 들어보세요. 두 번째. 그거는 진영님 말이 옳고 안 옳고 그건 진영님 생각인 것이고. 아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들 생각도 우리 당은 우리 당 생각 또 대통령 생각대로 있는 거지. 그걸 옳고 그러다고 여기서 얘기하면 아니죠. 실컷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한 뒤에 말하지 왜 중간에 끊으세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자 4년 중임제는 사실 제가 알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런 유혹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는 4년 중임제 주장하는 분도 계셨겠으나 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지금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너무 자신감에 차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지금 대통령제 미국 4년 중임제지만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 비하면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약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럼 어떻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4년 중임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분권 조항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물론 네. 그다음에 만들면 되겠다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대통령 지시로 지금 정혜구 교수가 위원장 한 그 조직에서 이미 4년 주임제 이야기합니다.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제 말 들어보세요. 정책기획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단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왜 지금 힘드냐면 87년처럼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의 여망 같은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다들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국민의 뜻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을 좀 해야 한다 봅니다. 지금처럼 각 당이 주장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실제로 개헌 시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6월 지방선거에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늦추는 게 맞다고 보세요? 개헌 시기 관련해서는. 개헌 시기는 약속한 대통령은 대로 6월 지방선거에 하겠다는 거죠. 6월 지방선거에 안 약속한 대로 하면 6월에 하는 결국 게 맞는데 맞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저는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가 절대로 청와대 안 간다고 해도 네. 삼고 처리를 해서라도 여야 각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정도 노력을 기르지 않고 네. 불러도 대표가 오지 않으니 6월 달에 그냥 해볼까? 나는 최선 다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면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거이고요. 실제로 6월 아니, 다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지자체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 선거 노름으로 거의 가버리고 정치 논리로 가버리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이고요. 예. 서로가 모두가 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이 개별 변명도 하나하나들도 다 중요한 얘기지만은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알겠습니다. 그 헌법을 다시 민주당은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전문의 5.18 문제라든가 촛불혁명이라든가 경제민주화, 또 토지공개념 이런 걸 넣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촛불 정신을 계승하자. 지금 현재 그 뭔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그다음에 이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지금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주의의 이 완성 그 단계에서 분수령을 이뤘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마항쟁부터 시작해서 광주민주화 운동, 60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까지 이런 우리의 이 민주주의의 이 발전 과정들 결국 이게 이 어떤 권력이나 정치 체계가 아니고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켰기 때문에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이론이 없겠죠. 여기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이걸 합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뭐냐면 단어 선정입니다. 얼마 전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의총 끝난 뒤에 자유민주냐 민주주의를 놓고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4시간 만에 바꿨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유민주주의로 바꿨죠. 지금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느냐, 경제민주화를 넣느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국민들 합의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마항쟁이나 5.18 이걸 넣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감대만 이러면 저는 다 훌륭한 분들 선녀의 뜻을 받아서 이거 한다는 건 좋은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런 어떤 선언적인 것보다도 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력 구조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야 간에 토론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이런 조항들이 이미 전두환 때 이 87년 헌법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아니요, 조항들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거기에 지금 최근에 헌법 정신 다 들어 있습니다. 토지 개념은 안 들어가. 그 개념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정신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불공정, 그다음에 이 모든 원천들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선 공약에 경제민주화 집어넣고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과제로. 모두가 각 당에서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되고 나서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게 마치 무슨 토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시대 뒤떨어졌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토지 공개념은 토지 공유화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면요. 그래서 세금을 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헌법에서 포괄적인 표현인데 지금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물 수가 있지만 지금도 아니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아파트 한다든지
문제라든지 알았습니다. 저 환경 문제라든지 뭐이 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제안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뭐 제가 그럼요. 봤을 때 그거는 여야 간에 예, 충분히 조율하고 합의될 근데 수 있는 상황인 것 의외로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야 간에 논쟁이 될 확률이 크다. 이거 갖고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도한 거죠? 아니요. 근데 지금 맞아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마지만 설마한 문구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긴장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우리 세 분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올림픽이 오늘 개막식이고 화두여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방부는 이제 5.18 그 특조위 조사 결과 처음으로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한 거죠. 헬기에서 광주 시민을 향해서 이 글쎄 말입니다. 발사를 한 것, 네. 그거를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진실들에 대한 조금 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게요. 지금 언제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게? 그렇죠. 이제 와서 확인이 됐던 분이 참. 참 안타깝고 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말 무방비 상태의 시민을 향해서 헬기에서 이 사격을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심정인데요. 당시에 이 육군에서 헬기 사격뿐만이 아니고 공군에서도 뭐 그 공대지 미사일 을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뭐 해병대도 지금 마산에서 뭐 1개대대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투기도. 육해 공군이 전투기 전부 다 출격 준비까지 다 그렇죠. 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진실 규명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진술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피해 당사자들 유가족들의 주장이기도 하죠. 네. 또 국민의 저는 그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년 만에 국방부가 이 민간인 대상으로 한 헬기 사격을 인정을 최초로 했고 38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은 조금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언젠가는 저는 밝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진실도 우리가 여야 간에 다양한 첨예한 이슈들로 공방을 하더라도 밝혀야 될 진실은 반드시 조금 규명해 가면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도 자기가 발표 명령 안 내렸다고 그러죠?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서가본 전 의원이 준비한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반가운 장면이네요. 예, 어제 이제 북한 예술단들 내려와서 예, 강릉에서 공연했는데 뭐 100대 1 신청 받은 100대 1이 넘는다 그러죠. 그의 저 티켓 경쟁률이 그런데 추미애 대표도 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초대받은 사람도 초대받은 있다고. 분들 이혼혜 의원하고 몇 사람 또 그다음에 저쪽에 실향민들 또 실향민들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네. 골고루 네. 그렇게 또 초청하실 분들은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봤는데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국민들 뭐 방송에서 리포트도 봤습니다만은 네. 반갑습니다로 흥을 돋구고 제 얘기도 제2에게로 하고. 우리 하나가 됐다. 뭐 어느 언론에 그런 제목을 뽑은 걸 다른 것도 보고 많이 했다 그러던데, 예, 또? 그렇습니다. 뭐 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가본은 노래들. 좋아하시는 노래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80년대 80년대 이 그래요? 곡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연을 갑작스레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뭐 지금 요즘 뭐지 걸그룹들 노래라든지 뭐 방탄 노래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좀 안 되나?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익숙한 우리 귀에 익숙하고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예. 익숙한 그런 노래들 가지고 공연을 잘 꾸몄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남북이 서로 화해 협력하면서 비핵화로 진전돼서 정말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 평화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계기. 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진 의원님 예,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개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 저는 평창 올림픽이 정말 어마어마한 스포츠 이벤트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북한에 매몰돼서 이 좋은 찬스를 잘 못 살리지 않는 건데요. 제가 꼽은 저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그 시진핑을 대신해서 본 그 한정 상무위원하고 면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네. 한정이라는 이 상무위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열은 뭐 10위권 안에 들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상해 시장을 지냈고 지금도 상해시 당석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책임지고 있는 게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정권이 있는 사람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한정위원을 만나서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지금 우리 언론들도 너무 북한 스파트라이트를 하는데요. 남북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평창올림픽에는요.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우리나라 지정학 규칙 때문에 정상들이 소집보다는 많이 안 왔지만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네. 아베, 펜스, 뭐 한정, 뭐 그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정말 이 소중한 이 평창 올림픽을 좀 더 활발하게 세계를 공략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 언론도요. 저는 이제 평창 올림픽 시작됐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이제 경기 중계하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 정말 잘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최무순 경기도지사하고 강원도지사하고 지난 스페셜 올림픽 때 한번 만났는데 네. 정말 거기 힘듭니다 진행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총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도 물론이고 네. 이제는 정쟁을 좀 멈추고 북한 문제도 좀 멈추고 네. 오직 평창 올림픽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짜리 지금 이게 행사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이걸 지금 자꾸만 놓치고 우리가 북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던 오늘도 아마 상당히 많은 외국 인사들을 만날 거로 알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올림픽 외교 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세계를 공략하고 경제 문화의 어떤 대한민국의 그 자존심을 좀 더 높일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이제는 다른 뭐 정치보다도 평창 올림픽 그 자체에 좀 몰입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성훈 말씀 맞죠? 좋은 그렇죠? 말씀입니다. 아주 뭐 그 언론도 좀 너무나 아직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부담은 아주 결과적으로 할 것 같아요. 언론도 좀 보도에 정확성과 좀 기자로서의 뭔가 좀 예측력이나 판단력 이런 부분들도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올림픽 개막식 오늘 이제 17일간 열전의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그리고 경쟁 또 아름다운 도전, 감동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 그죠? 또 협력과 조정과 타협과 협력의 리더십, 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또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올림픽 결과가 되지 않을까. 아마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잘 될 거라고 믿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은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잘하더라니까. 준비하다 보니까